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과학기술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페임랩 대회가 올해에는 한국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페임랩 코리아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문화팀 박성균 팀장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s their programs just grow and grow and grow. And it challenges ou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Stretched them out so they became macroscopic. Took these quantum fluctuations, the consequence of this nutritional greediness, but then it rather than spending. 대중과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은 대중이 과학기술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대중에 가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임랩은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 좀 생소한데 어떤 재단입니까? 아마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교육 기능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교육과 문화지만 교육은 저희가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등을 하고 있고 또 창의 인성 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라든가 교육기부센터 등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교사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또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과학문화 확산,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학기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화 확산이라든가 또 창조경제문화라고 해서 이제 창의성을 높이고 또 도전정신을 키우는 또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은 창조경제문화팀 팀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창조경제팀은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생긴 팀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그게?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일반적인 문화 조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창의성을 높이는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한 도전성이라든가 이러한 좀 사회 문화를 좀 조성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임랩 코리아 이건 무슨 대회입니까? 아마 그 페임랩 코리아는 이제 이공개 버전의 테드 강연이라고 말씀드린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어떤 의견이나 생각 또 경험 등을 이제 3분 이내로 얘기하는데 테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테드는 15분 내외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PT가 있는 것인데 이 페임랩은 3분 이내에 발표하고 PT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임랩은 아직 생소하지만 테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임랩은 왜 이렇게 시청자 또는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어려서 그렇습니까? 주제가? 일단 이제 그 참가 대상이 18세 이상의 이공계 관련자들로 좀 약간 그 참여 대상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페임랩이 유명한 것은 주로 유럽 쪽에서 유명합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럽을 둘러싸는 동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쪽에서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최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 있긴 한데 홍콩은 이제 어떤 국가라고 보기 좀 어려울 테니까요. 네. 동아시아 쪽에서 나라를 보면 한국이 최초고 그만큼 이제 그 테드에 비해서는 아직 덜 알려졌다고 막 그렇게 인식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열리고 한국에서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관례적인데 그럼 페임랩은 일본어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지금 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페임랩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첼트넘 이제 국제 페스티벌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영국 문화와 같이 조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문화원은 각 국에 이제 영국 문화원 지사가 있고 그 지사에서 이제 해당 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그게 협력을 해서 이제 행사를 여는데 말씀하신 영국 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영국 문화원이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 제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2014년도 이제 페임랩 코리아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나사에서 주관하고 터키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근데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열렬하게 이제 이 페임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학기술과 대중이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민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거기도 소통의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체도 다양해지고 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TV나 기존의 신문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좀 더 쉽고 좀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뭐 국제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렇게 어플라이를 네. 열겠다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뭐 합격하면은 열게 주다든지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페임랩 국제대회는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의 그러니까 국가 내 지역 예선을 거쳐서 한 명을 선발해서 그 대표자들만 그 국제대회에 진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 네. 국제대회를 참여하고 그런 형태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네. 테드처럼 이게 대중과 소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님께서 예, 예. 근데 왜 PPT를 사용도 못하게 하고 또 예. 전문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PPT라는 것은 일방향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15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5분도 너무 지루하다. 네. 그래서 잘 안 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필요하고 또 PPT가 없음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예선 대회를 진행해 봐도 PPT가 없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발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그 기존의 테드하고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PPT가 굳이 이제 네.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어떻게 가립니까? 뭐 텔레비전 나오는 박수 소리로 가립니까? 아니면 뭐 네.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가립니까? 일단 심사위원이 그냥 심사해서 결정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결선 대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몇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한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 그다음에 발표 심사를 거쳐서 마스터 클래스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영국 페임랩 쪽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발표 교육을 시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네. 그 다음에 결선 대회를 거쳐서 이제 선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제는 자유라고 들었는데 네. 나라박 대회에서도 특히 뭐 인기가 있는 주제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제는 뭐 굉장히 자유롭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개인의 연구 성과나 뭔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는 활용되는 것은 전부 다 그 심사에서 이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만 그렇습니다. 예. 액셉트 되는. 예. 네. 그렇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도 이제 페임랩 세계 대회 우승자는 이제 아일랜드의 퍼거스라는 사람인데 학생인데 네. 대학원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산개구리를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개구리는 겨울이 되면은 한 3주 내외로 해서 몸 전체가 온답니다. 장기가 모두 온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그 장기가 녹는답니다. 생활을 한답니다. 정말인가요? 예, 그렇답니다. 네. 그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인데,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 기술이 만약 이 개구리의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연구가 된다면 인간의 장기를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만화하고 똑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냉동시켜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영화에 나오는 네. 냉동 인간이 나올 수도 있죠. 그 기술이 발전된다면. 근데 이제 그때 질문이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 의학에서 장기를 냉동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이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24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한다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2012년도 영국 대회 우수자입니다. 이제 루시 손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얘기한 것은 암을 정복하는
방법 중에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홍역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홍역 바이러스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임랩이라는 것이 어떤 뭐 굉장히 이제 높은 연구 성과를 나타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제는 찾아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참가 자격이 있습니까? 또 관객으로서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임랩이라는 것은 참가 발표로 하는 참가 자격은 18세 이상의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자라든가 네. 또 대학생, 대학원생, 또 수학교사, 과학교사, 언론인 등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어려운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사실 참가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건 대중과 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가 가능해서 관중으로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발표자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많이 수학적인 얘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중한테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어를 나중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제목을 아마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한국이 이번에 최초 개최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높은 서류 지원자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영국 본부에서는 이제 첫 개최국 성공 사례로 등록을 하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첫 개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슈화가 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기를 내년에도 잘 이어가서 더 크게 더 많은 과학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정말 이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산학연 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른 문제를 찾아와서 1987년에 시즈너가 하지만 끝내 원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꿈 우주비행사랑 되게 연결돼 있어서 되게 관심 있게 봤고 전염병도 제가 많이 재밌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그것도 나와서 재밌었어요. 일단 제 장래 희망이 정말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큰 응원이 됐고요. 또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게도 이 큐시트를 받아들기 전까지는 이제 네. 페임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모르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 페임랩을 이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홍보였습니다. 홍보의 부족. 예, 예. 네. 페임랩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그러니까 테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죠. 페임랩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18세 이상이지만 21세, 35세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좀 타겟을 맞춰서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SNS라든가 네. 또 전국의 이공계 단과대학에 전부 다 좀 배너 게재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SNS 통해서 저희가 좀 놀랐던 것이 그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좀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놀랐고 또 상당히 이 대회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예. 페임넷 코리아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열리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 뭐 이기에 시청자분들 나가서 국민들께 좀 호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점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오히려 과학기술자한테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자한테. 예.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대중의 몫이 아니고 과학기술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그 연구 성과,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좀 대중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과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은 대중이 과학기술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자 대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임랩은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도 확산되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 기관은 그런 걸 장려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대중과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노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달라. 오히려 저는 이 페임랩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회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그 서양의 다른 나라들 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는 게 보통 각국의 참가자 평균이 40명 이내입니다. 30명에서 4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임넷 영국 본부에서도 성공 사례로 지금 이걸 이제 발표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든 열심히니까. 예, 아마 또 제 생각에는 IT에서 도움도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가 오히려 이번에 페임넷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승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승자에게는 영국 이제 6월 달에 이제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전액을 이 참가자에게 지원을 하고 첫 대회다 보니까 준우승자에게는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면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원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명밖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는.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이런 대회가 있다라는 좀 참가해서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마 이번 우승자에게 그리고 준우승자에 주는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하지만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맞습니다. 딱딱하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응도 이런 것도 여전히 낮은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딱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식에 깔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단에서 경련별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해도 조사를 하는데 2010년, 12년도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비교하면 관심도 측면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68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54에서 58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도 아직도 격차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대회가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55%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16명, 교사들도 12명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마 과학기술과 대중이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하는 바 큽니다. 그리고 또 페임랩 대회를 많이 참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보니까 무슨 재미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페임랩이 이제 3분 발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분 발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준비를 포함한 3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표자들이 소품을 손으로 들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고 할 시간도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발표로 진행합니다. 딱 3분이요. 딱 3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108명의 예선 이제 참가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4분이셨습니다.
50대 이상. 예, 50대 이상 4분이 참가하셨는데 그분들의 주제는 뭐 등을 오셨습니까? 한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 심사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이 음파의 진동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같은 것이 어떻게 변하는 레이저 역시 어렵군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실험 장비를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실험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3분 안에 포함이 되는데 설치하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격이 돼야 되지만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최대한 기회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좀 15분간 이제 기회를 드렸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30초 발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다 끝나고 때 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험 장비만 설명하시고 마신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4월달이 과학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나요? 뭐 페임랩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4월 말일에 가족과학 축제를 좀 개최하고 열려고 좀 생각하고 가족과학 축제를 가족과학 축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학 축제는 어렵군요. 그냥 온 가족이 주말에 와서 과학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과학의 달이니까 좀 저희 주요 사업 중에 생활과학 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좀 한 500회 가까이 이번에 4월달 중에 좀 이런 과학 체험 교실을 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들이 모셨는데 과학창의라는 게 이제 한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외국에 있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까? 아니면은 오리지널리 우리가 개발한 개념입니까요? 과학과 창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뜻을 가지고 합쳐졌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이었는데 이제 이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제 창의라는 이름으로 창의 인성 교육이라든가 또 기존의 수학과학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관심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피사 이제 결과를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 글쓰기, 모든 면에서 한국 학생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성적 면에서는 엑셀런트입니다, 진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관심도는 최하입니다. 행복도가 최하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교과서도 좀 개정해보고 교육과정도 바꿔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 6년 전부터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역할을 저희 재단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을 좀 신장하는 의미에서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 신장하는 창의가 있고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학창의재단이 이 과학의 대중화에 위해서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기관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봉이 이제 팀장님 계시고. 아무쪼록 과학의 날을 맞아서 국민들께서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기왕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페임랩 코리아 큰 성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얘기해주던 과학을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의 재미와 감동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